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반드시 전쟁 범죄 재판에 세워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능한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취재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실제로 전범재판소에 세울 수는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개인을 처벌하는 곳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인데요. 예. ICC는 이미 지난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시작한 것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재판정에 세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2016년에 ICC를 탈퇴해버려서 현재 당사국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조사와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끔찍한 전쟁을 저질렀는데 협조하지 않는다고 재판정에 세우기가 어렵다라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전쟁 범죄 증거들을 수집할 수는 있지만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지도자가 민간인 학살을 지시했는지 이런 좀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집권에 있는 이상 러시아 내부에서 관련 증언이나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다고 해도 피고인이 재판정에 직접 나와야 재판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예. ICC는 자체 물리력이 없어서 개별 국가의 경찰력에 의존해서 범죄자를 체포하는데 러시아가 푸틴이나 고위 지도자 신병을 인도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전범 재판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일제히 촉구하고 있는 모습인데 뭔가 방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선 현재로서는 ICC 조사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징적이요. 예, 국제사회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각종 반인륜적 범죄들에 대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가 되면 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또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에 실제로 전범 국가의 지도자가 재판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전 독재자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사례인데요. 1990년대 보스니아 전쟁 등에서 수십만 명을 대량 학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예. 밀로세비치는 집권 당시가 아니라 반정부 시위로 물러난 뒤에 새로 들어선 정부가 2001년 신병을 인도했고요. 다만 재판을 받던 중에 감옥에서 사망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권력을 잃은 뒤에 재판을 받았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밀로세비치의 지원을 받아서 학살을 주도했던 라도반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는요. 정권에서 물러난 뒤에 전범 재판을 받아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전쟁을 일으킨 이들이 집권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재판정에 세우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재 ICC 제도화에서는 재판과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재판소를 세워서 이 문제를 다루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현 기자였습니다.